안녕하세요. 교과창체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동물농장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었는데 잠깐 어린 왕자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영어 수업과 발맞추어서 그 다음엔 데미안으로 나가고 동물농장은 조금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준비한 책은 황현산 선생님이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거죠. 여기 나온 사파들은 생텍쥐베리 본인이 그렸다고 하니 프랑스판이나 영어판을 읽는 친구들도 같은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표지에 나오는 이곳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던 소행성이에요. 그의 유일한 친구인 장미를 가꾸고 있었죠. 돌봐주고 있었고 또 여기는 활화산인데 이걸 소지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매일 열심히 청소하던 어린 왕자예요. 해가 지는 걸 보려고 뱅글뱅글 돌기도 했었고 어린 왕자는 이별을 떠나 여기저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 도착했어요. 어린 왕자에게는 장미꽃이 유일한 하나의 굉장한 존재였거든요. 나의 타자. 그런데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랜 시간을 지구에 와서 걸었더니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을 가게 돼요.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어보니 우리는 장미꽃이야 라고 꽃들이 대답합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꽃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같은 종류로는 단 한 송이 꽃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원에 이렇게 똑같은 꽃이 5,000송이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러 생각 끝에 풀밭에 엎드려 울게 됩니다. 울고 있는 어린 왕자.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울고 있던 때 여우를 만나요. 자, 아직은 너랑 놀 수 없다는 여우에게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길들여져야지 놀 수 있다고 해요. 그래,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관계를 맺는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관계 맺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 다음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영어 시간에도 같은 페이지를 읽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페이지는 86쪽부터 선생님은 이거 너희들이랑 해서 너무 설레고 좋다? 90쪽까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졸립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페이지는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무례함 같은 걸 견디고 또 친밀해지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86쪽으로 들어갈게요. 여우가 말합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닭들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도 모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 내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보아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내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러고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 난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어느 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것을 모두 상점에서 사지. 그러나 친구를 파는 상인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지. 내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날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질로 너를 볼 텐데. 너는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어른 왕자가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오후 4시에 온다면,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모두들 너무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들에게도 의뢰가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그게 그거고 내게 휴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난 널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럼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게 있지.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봐. 네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란 걸 알게 될 거야. 이별의 인사를 하러 네가 다시 돌아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자, 우선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여러분들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인 삶을 우리도 살고 있죠. 그런데 길들임을 길들여가고 있는 관계에서는 똑같은 발자국 소리와 다른 너만의 발자국 소리가 나를 불러낼 거라고 말합니다. 여우가. 그리고 아무 관계없던 밀도 단지 그 색깔이 닮았다는 이유로 놀라운 일이죠. 밀밭에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팔질 않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을성을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그런 관계와 방법들, 의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밀 색깔이 있으니까 너의 흔적들, 내 삶의 궤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우가 알려주는 다른 선물 하나는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육하원칙으로 좀 정리를 하고 이 장면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이 장면의 시간적 배경은 여우를 만난 바로 그때죠. 그리고 여우와 함께 시간을 보낸 시간들, 여우와 헤어지기 직전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가요? 이 장면은 풀밭입니다. 행성을 여러 군데를 떠돌던 어린 왕자가 이제 지구라는 별에 와서 풀밭에서 많은 장미를 보고 어머, 내가 부자가 아니었어 라고 깨닫고 울고 난 후 풀밭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우를 만난 풀밭이고, 또 다른 상상할 수 있는 장면으로는 여우가 춤을 추는 사냥꾼들을 바라봤던 그 포도밭, 그리고 밀밭도 상상 속으로 좀 펼쳐지겠죠.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등장인물은 당연히 어린 왕자와 여우죠. 자, 그리고 그 둘 말고도 대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다면 장미, 그리고 사냥꾼, 닭, 사람들, 이런 거죠. 그 등장인물들을 조금 나누면 나랑 관련이 있는,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대상과 그 외의 사람들로 구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말해라. 이런 데서는 진짜 학생들이 창의력이 막 뽕뽕 솟거든요. 너희들 뭐라 그럴까? 이런 거 하면은 할 거지. 사실 겁도 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떠들거나 막 관심 없다 그럴까 봐. 그래도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공부했던 순간들보다는 어떠한 장면과 어떤 태도들이 내 삶을 치고 갈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오래된 글귀에서 주는 힘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생각할 때 어느 한 파트로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기를 또 바라고도 있고요. 자, 잡소리가 길었지만 한 문장으로 말하시오. 창의력이 떨어진 선생님으로서는 어린 왕자와 여우는 진짜 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진짜 길들이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에게 길들여진 거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 좋아요. 첫 번째, 어린 왕자는 길들인다는 게 뭔지 몰랐다. 관계를 맺는 게 뭔지 몰랐다. 두 번째, 여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대상이 없었다. 세 번째, 그들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진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이제 제가 편말을 이렇게 주면 친구가 낭송하는 거를 마지막 20분에 잘 듣고 있다가 육하원칙으로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렇게 좀 단계별로 나눠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요 다음 얘기 계속 이어지겠지만 분명히 여우가 선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준다고 했으니 그 비밀을 얘기할 것이고, 장미들을 보러 가는 어린 왕자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죠. 다음 읽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옛날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난처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멋모르는 행위는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꼬치기 때문이야. 나비가 되라고 두세 마리만 남겨놓고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꼬치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나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다. 자,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소비한 시간,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것,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진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 이 시간이 물론 절대적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깊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뭐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들여야지가 아니라 자기 전에 잠깐 내가 매일 꾸준히 길들여가는 그 무엇, 그 친구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너무 얘기가 많아지면 내 감정이 흐트러지니까 6하원칙으로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여우와 헤어질 때입니다. 이 장면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가요? 첫 번째 장미꽃밭, 그리고 두 번째 여우와 헤어지는 장소 풀밭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어린 왕자와 어린 왕자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던 꽃들, 그리고 어린 왕자 마음속에 단 하나로 존재한 장미꽃, 그리고 여우입니다.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길들이는 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첫 번째, 어린 왕자는 수많은 장미들을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우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을 깨닫게 되고, 장미가 나에게 그 장미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깨닫죠. 세 번째,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그 대상에게 시간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맺게 해주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린 왕자는 성숙한 왕자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이야기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은유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은유들이 내 마음에 얼마나 울림을 주는지 겪어봐야 될 것 같고, 어린 왕자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곱씹어서 읽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미안을 진짜로 읽을 거고, 영어 수업은 동일하게 어린 왕자 내용을 가지고 요 파트를 가지고 이메라 선생님과 영어 B 시간에 수업을 할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올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